2008년 대한민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에서 펜싱 은메달을 따내며 펜싱계 레전드가 된 남현희는 펜싱 선수치고 키가 너무 작다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무려 99개의 메달을 따내며 자신의 분야에서 20년 넘게 세계 정상급 자리를 유지해온 독보적인 실력의 소유자이자 그만큼 남들보다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며 펜싱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승승장구하며 선수로서 존경과 찬사를 한몸에 받던 남현희가 최근 재벌 3세 코스프레를 하며 최소 수십억 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전창조와 사기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연일 비판과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남현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녀의 인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42이 된 남현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3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남현희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렸을 때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랐다는 사실을 고백한 바 있죠. 언젠가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분홍색 압류 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어 있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가난이 정말 싫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저는 무작정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집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저의 삶의 초점으로 늘 맞춰져 있었어요. 이처럼 남현희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 형편을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장녀인 자신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살았던 철이 일찍 든 효녀였습니다. 남현희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깡촌 시골에서 자란 분이라 아버지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환경이나 형편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고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님의 학력을 솔직하게 적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국가대표로 세계 최고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남현희는 부모님에게 한없이 착하고 속이 깊은 든든한 맏딸이었습니다. 남현희의 어머니 역시 남현희가 한창 펜싱 국가대표로 맹활약하고 있을 때 유방암 투병을 하게 됐는데 딸의 운동과 시합에 행여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남현희에게 투병 사실을 숨겼을 정도로 늘 노심초사 딸의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해준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대한민국 펜싱계의 레전드가 된 남현희이지만 그녀의 선수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운동을 좋아했던 남현희는 중학교 입학 후 육상부에 들어가 활동했는데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멀리뛰기 1등을 해내는 전현희의 남다른 순발력과 점프력을 눈여겨보던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남현희는 다시 펜싱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체육 선생님이 펜싱부 코치까지 겸하고 있어서 인재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현희는 펜싱을 시작함과 동시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남현희는 전국대회를 휩쓸 정도로 탁월한 기량을 뽐냈고 고1 때 이미 고3 선배들을 실력으로 제압해버릴 만큼 남현희의 실력은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펜싱 선수치고는 너무 작은 키가 늘 남현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현희가 아무리 국내 대회를 휩쓸고 좋은 성적을 거둬도 결국 돌아오는 소리는 쟤는 키가 작아서 어차피 안 돼. 쟤는 국내용이지 절대 국제용은 아냐. 라는 무시 아닌 무시와 편견뿐이었죠. 155cm, 45kg의 작은 체구인 남현희에게는 몸에 딱 맞지 않는 헐렁한 큰 장비들 또한 선수 생활 내내 스스로 감내하고 극복해야 할 높은 산이었습니다. 남현희는 펜싱화를 신을 때도 항상 스포츠 양말 2개를 신고 일반 깔창보다 더 두꺼운 인솔 깔창을 깐 후에 운동화 끈을 양쪽 구멍이 맞물릴 정도로 꽉 묶어서 신어야 하는 유난을 떨어야 했고 투구도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항상 큰 사이즈의 투구를 쓰고 훈련과 경기에 임해야 했습니다. 펜싱은 역동적으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종목인데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투구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투구가 헐렁하면 당연히 몸에 큰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남현희는 목의 통증은 물론 일자목의 척추 측만증으로 늘 고생해야 했다고 하죠. 펜싱검의 경우에도 남현희는 테이프를 감거나 손잡이를 갈아서 스스로에게 맞춰 사용해야 했는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결국 손잡이 때문에 기술을 바꾸고 자신만의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는 등 남현이는 그 어떤 장애가 닥쳐도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보다 키가 훨씬 큰 선수들을 상대로 늘 경기를 해야 하다 보니 다리를 찢는 동작을 훨씬 길고 깊게 해야 했고 결국 남현이의 왼쪽 엉덩이 뼈는 오른쪽 엉덩이 뼈에 비해 2.5배 비대해졌을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현이는 불리한 신체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욱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그런 남현이에게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현이는 성남여고 3학년이던 1999년 처음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게 됐는데 실력과 상관없이 남현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로 인해 일찌감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펜싱협회는 여자 플레레 대표로 4명을 뽑게 되어 있었는데 남현이가 4강에 들자 대표 선발전을 다시 치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결국 선수치고 키가 너무 작은 것이 핸디캡인 남현이를 절대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현이는 2차례 선발전에서 모두 이긴 후에야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었지만 남현이에게 국가대표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주는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명이 뽑혀야 할 대표팀에는 남현이를 포함해 5명의 선수가 발탁이 됐고 어느 날 갑자기 남현이는 심하지도 않은 무릎 부상을 이유로 대표팀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남현이는 불과 18살의 어린 나이에 편견에 사로잡힌 어른들로부터 대놓고 차별을 당하게 되었고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저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면 펜싱은 정말 내 길이 아닌가 하고 다른 길을 생각하거나 낙심할 만도 한데 남현이는 특유의 악바리 근성으로 현실에 좌절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한 체대에 입학해 실력을 다지면서 호시탐탐 다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결국 남현이는 2년 만인 2001년 다시 실력으로 당당히 국가대표에 들어가 여자 플레레 간판 선수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핸디캡을 이겨내고 펜싱 선수로 승승장구하나 싶던 남현이에게 2005년 다시 한번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남현이는 2005년 훈련 기간 중 성형수술로 선수들 기강을 해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2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며 사실상 선수로서의 기량이 한창 무르익을 황금 같은 시기를 속절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남현이는 눈을 찔러 훈련에 지장을 주던 속눈썹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결심했고 이왕 할 거면 예쁘게 하고 싶다는 욕심에 빈약한 볼살을 부풀리는 수술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이미 남현이가 협회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어서 한참 잘나가는 선수에게 그런 혹독한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자세한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세계대회에서 금메달까지 딴 실력 있는 선수가 협회의 결정으로 장기간 선수 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렇게 결국 남현이는 징계 2년에서 6개월로 감형을 받으며 아쉬운 대로 선수로서의 전성기 기량은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남현이는 쌍꺼풀 수술 사태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며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꺼풀 수술로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당시 방송과 뉴스에 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만큼 괴로웠어요. 매일 사람들의 입에 제가 오르내리는 게 무서웠고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위축됐어요. 논란이 일고 처음에는 더 이상 펜싱을 못하게 되겠구나 라는 걱정이 가슴을 짓눌렸고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죠. 어쨌든 저 때문에 펜싱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이런 쓰라린 경험이 저를 한 단계 성장시켰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한번 치르고 나니 이제는 그 어떤 큰 일이 생겨도 별일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평소 급했던 성격도 차분하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원래 펜싱은 심리 싸움이 중요한데 저의 약점인 서둘러서 공격하다가 쫓기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고쳐졌고 여유있게 상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실력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라며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남현이는 국가대표 마크를 떼고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2006년 상하이 월드컵과 도쿄 그랑프리에서 2주 연속으로 세계를 제패했고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이어 이관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남현희는 2007년 국제펜싱연맹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남현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 펜싱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여자 펜싱 44년 만에 첫 올림픽 메달이었죠. 남현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여자 펜싱 간판 스타로 올림픽 4회 연속 출전의 기록을 세우며 자신이 펜싱계 레전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 남현희에게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인 공효석과 결혼을 했고 2013년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남현희는 출산 후 몸을 제대로 추스릴 시간도 없이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검을 잡으며 엄마 선수로 급하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남현희의 나이 33이었죠. 아이까지 낳은 30대 엄마의 몸으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활약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남현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펜싱은 민첩성과 순발력 등이 고루 필요한 운동인데 출산 이후 다시 선수의 몸을 만드는 과정부터가 너무 고통스러웠죠. 지금까지 부상으로 고생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부상 때보다 출산 후가 육체적으로 훨씬 힘들었어요. 눈과 머리로는 동작이 나올 것만 같은데 몸의 스피드가 따라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노련미가 있잖아요. 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죠. 제 딸에게도 선수로서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며 남현희는 다시 한번 악바리 근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현희가 쉽게 검을 놓지 못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현희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생계 유지 때문에 검을 쉽게 놓지 못했다는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2008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세계의 벽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4년 후에 다시 한번 올림픽에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오면 선수들의 급여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일단 선수로 다시 계약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니까 저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족을 도울 수 있었고 그래서 검을 쉽게 놓지 못했어요.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벌어온 돈도 저를 위해서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는 일에 쓰고 싶었고 저희 가족이 가난 때문에 힘든 상황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악착같이 이어나갔던 거예요. 라며 남현희는 남다른 가족애를 드러내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2019년 26년의 긴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남현희는 39살의 나이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99개 국제대회 메달이 증명하듯 남현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펜싱 선수였고 늘 남들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레전드였지만 막상 선수 생활 은퇴를 하고 나니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남현희는 막막하기만 했다고 하죠. 결국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게 펜싱이니까 펜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남현희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펜싱 아카데미를 공식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남현희의 펜싱 아카데미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2021년 남현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카데미 운영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개인 사업자로서 많이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생 혼자 운동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학원을 열심히 홍보하고 매출로 연결시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치열한 자영업의 현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2023년 남현희는 공효석과의 12년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자칭 재벌 3세라는 전과 시범 전청조와의 재혼 사실을 깜짝 알렸다가 남현희 역시 사기 공범으로 몰리며 인생 나락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현희는 결국 자신도 전청조 사기극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놓고 보면 남현희의 주장에 그닥 힘이 실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전청조는 남현희의 펜싱 아카데미와 별도로 매널이라는 고급 펜싱 아카데미를 따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청조의 펜싱 학원은 남현희의 펜싱 학원보다 50만원 더 비싼
월 200만원의 수강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청조 펜싱학원의 수강료는 남현이의 통장 계좌로 입금됐고 수업 역시 남현이의 학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하죠. 남현이 역시 학부모들에게 더 고급 수업을 받으라며 전청조의 펜싱학원 매너에 등록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학부모들은 증언했습니다.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매너는 미국 아이비리그 진학을 목표로 하는 상위 몇 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펜싱이 스포츠 종목으로 유리하다며 프로그램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청조는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외대회 출전을 거쳐야 하는데 호텔과 항공권 등 학생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해외대회 출전비로 요구하고 심지어 오은영 박사를 멘탈 코치로 내세워 학생 1인당 한 달 교육비 3억 원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했다고 하죠. 터무니없는 요구 같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전청조의 사기에 실제로 솔깃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청조의 고급 펜싱 학원의 실제 수강료가 남현이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남현이가 전청조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현재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뉴스 취재진이 남현이에게 직접 전청조가 운영하는 매너의 실체와 공동운영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남현이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현이는 자신이 너무 무지해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전청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청조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남현이의 태도에 대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42이나 되고 20년 이상 경제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남현이가 자기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어요. 물론 남현이가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자신 역시 공범이라는 인식은 하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돈은 다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남현이에게도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며 전청조의 사기 행각의 최대 수혜자인 남현이가 자신은 계속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를 통해 남현이가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전청조와 공범관계인지 철저히 밝힐 계획이라고 입장을 알렸죠. 이처럼 공범설이 나돌며 코너에 몰리게 된 남현이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전청조에게 깜짝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은 물론 가방과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지금까지 남현이가 SNS에 자랑하듯 올렸던 수억 원대의 선물을 자발적으로 경찰에 이미 제출했다며 전청조와 빠르게 손절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남현이는 전청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조 씨는 28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완성도 있는 삶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청조 씨의 과도한 챙김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매 순간 느껴요. 이런 사람이라면 남편으로서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라며 전청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포장하며 지켜 세우더니 전청조의 실체가 대중에게 까발려지자 재빨리 결혼을 번복하고 전청조를 스토커로 신고했습니다. 게다가 남현이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청조를 악마라고 지칭하며 자신 역시 피해자였다고 울분을 토했죠. 이처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상황에 따라 태도가 180도 확확 바뀌는 남현이에 대해 전청조 역시 할 말이 많은지 전청조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기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남현이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썼어요. 남현이에게는 수억 원의 사치품을 선물했고 남현이의 모친, 동생에게도 매달 1,000만 원에 이르는 생활비와 용돈을 제공했죠. 심지어 남현이의 채무 1억 4천만 원도 제가 대신 갚아줬어요. 계좌를 추적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쓴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저한테 남은 건 한 푼도 없어요. 남현이가 저한테 펜싱 사업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라며 남현이와의 사기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멍청하게 남현이 좋은 일만 실컷 해놓고 이제 와서 혼자만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뜻이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남현이는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재벌 3세라며 호들갑스럽게 경호원 10명을 대동하고 다니는 퍼포먼스로 온 국민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들었던 전과 시범 전청조와 그런 잡범 전청조와의 사기 공모 의혹으로
결국 수사를 받아야 할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남현희입니다. 오롯이 자신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펜싱 레전드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남씨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